네, 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꿈비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저출산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매년 대선을 치를 때마다 나오는 섹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저출산, 하나가 일자리. 근데 이제 이번에 저출산이랑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종목들 조금 이제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몇몇 분들은 또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자, 일단 이번에 제가 이 조기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제 인맥주 위주로 좀 많이 뛰었고, 사실상 정책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의 뭐 인맥주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오리엔트 전공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펌핑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이제 정책주들, 이거는 뭐 신재생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역화폐도 마찬가지고, 저출산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못 갔어요. 그 이유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야?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데 내놓는 공약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도 다양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대한 것들을 선순환되는 데 있어서 그 종목들이 너무 많이 분포가 돼서 너무 많은 업종들이 순환되다 보니까 뭐야? 하나의 섹터조차도 뭐야? 주가가 가파른 펌핑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그 전에 대선 관련주들은 정책주든 인맥주든 처음에 인맥주가 먼저 미친 듯이 가고 인맥주가 빠그러지고 정책주가 인맥주보다 더 많이 가고, 그래서 막상 대선 결정일에는 이 정책주도까지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정치주가 그만큼 못 갔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는 어느 정도 거품이 사실상 끝난 거고, 막상 대통령으로 대선, 그쵸? 당선이 되면 정책주가 오히려 뭐야? 후 반영돼서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은 후 반영이 되기 전에 뭐야? 전반적으로 약간 뭐야? 1차 파동이 나오는 거다. 한마디로 뭐야? 3차 파동, 5차 파동이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대선 관련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6월 2일까지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되, 많이 못 간 종목들은 이 이후에도 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저출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딱 하고 얘기해 봅시다. 일단 대표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세 가지의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가 꿈비, 하나가 뭐죠? 또 에르코스, 또 하나가 뭐죠? 아가방 컴퍼니. 딱 봤을 때 이 저출산 관련 세 종목 중에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종목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가방 컴퍼니예요. 왜? 상한가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윗골을 달린 음봉이 떨어졌죠. 이거는 탈락이야. 그리고 이제 에르코스, 얘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죠.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신규 상장주야. 그리고 대장주로 주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를 할 만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보는 꿈비,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갔고, 여기서 또 한번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두 방을 갔어. 그리고 얘가 윗꼬리가 달렸다 하더라도 뭡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2% 상승 마감이에요. 그 이후로 주가가 빠지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야?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OBV 역시도 뭡니까? 여기서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와. 그러니까 뭐야? 이 OBV가 위로 올라가. 근데 주가가 빠져. 그럼 OBV도 쩐이 이탈됐으면 이게 같이 밑으로 꼬라 박아야 되고, 이 부분이 위로 상승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 역시도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간 것처럼 계단식 하락으로 돈이 빠지는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흔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야? 세력들이 아직 완전히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하락 조정이 나오는 게 뭐예요? 얘가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박스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락이 오갔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뭐야? 그대로 왔어요. 한마디로 뭐야? 최근에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하락 조정이 나왔다는 거야. 이러한 구간에서의 매도는 이미 뭐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하기에는 뭐야? 이미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태초의 가격으로 왔어요. 이러한 구간에서 뭐야? 매도가 아닌 뭐야?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고점에 물려 있어.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뭐야? 추가 매수 타점을 노려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맞추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꿈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도를 하기엔 이미 늦은 자리이고 매도를 하기에는 이미 아까운 자리이다. 차라리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조금 노려보자. 그럼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딱 하고 얘기해서 이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때, 그쵸? 이게 기본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 이재명 역시도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들, 김문수 역시도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들, 이준석 역시도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들, 또 고령화에 관련된 내용들. 그쵸? 왜 그러냐면 이 저출산이랑 고령화, 사실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번에 누가 찍어야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볼까? 라는 거고, 그쵸? 말 그대로 신혼부부나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많은 이 결혼한 이제 뭐 40대에서 50대, 요즘 뭐 30대도 많이 교도하니까 이 3, 40대 쪽에서 노리는 게 또 저출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심을 안 가져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이 10대 공약이 뭐 경제강국 민주주의 쭉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저출산 고령화 극복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저출산이 필요한 게 딱 하고 얘기해서, 만약에 여성 한 명이, 그쵸? 이 자녀 한 명도 낳지 않아. 그리고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이 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40년도쯤에는 우리는, 한국은 역성장을 기록합니다. 왜? 이 15세에서 64세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들거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제조업 강국이기도 해요. 그쵸? 근데 뭐야? 생산. 이 제조업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 그럼 뭐야? 다 외국 노동자들도 들어오는 거야. 외국 노동자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얘네들만 꿀을 빠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무조건 역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정부적인 정책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거야. 머스크가 괜히 막 대한민국 위기 이런 말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해서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대선 이전에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뭐 전부 다 이제 뭐 경제, 민생, 이제 뭐 이번에 계엄령 때문에 다 아작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이제 이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출산 관련해서도 일단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현재로서는 뭐 이재명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 저출산 관련된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주가는 언제든지 급등,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매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이미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이제 이 코나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코나이를 예로 들어 보면 얘 역시도 지역화폐 관련주거든요. 근데 얘가 최근 들어서 보면 어때요? 상한가, 급등.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뭐야? 주가 하한가, 급락이 나옵니다. 그럼 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태초의 가격이 왔죠.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매도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주가가 급등할 때 매도라. 그래 뭐야?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뭐야? 이 쌍봉 자리가 결국에 지킨다는 거야. 꿈비 역시도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코나아이도 정체주잖아. 정체주인데 얘 역시도 별로 못 갔다는 거야. 그쵸? 제가 이 코나아이 같은 경우도 이런 당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코나아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4월 19일이죠. 4월 19일이면 뭡니까? 4월 19일이면 날짜가 언제예요? 17, 18, 20일. 한마디로 요런 날짜거든요. 한마디로 뭐야? 주가가 고점을 딱 찍고 뭐야? 빠진 날짜야.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그쵸? 이 4월 19일날 찍은 영상 1분 33초 동영상 찍은 것들은 뭐야?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들어볼게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이 날은 뭐예요? 주가 급등이 없다라는 거야. 21일부터 25일까지는 주가 급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예요? 여기 21일부터 뭐야? 주가가 23일 마이너스 8%, 여기 24일 마이너스 3%, 여기 그쵸? 주가가 뭐야? 빠지죠. 한마디로 뭐야? 제가 얘기한 날짜에 주가 급등이 실제로
안 나왔어요. 그쵸? 근데 제가 언제 급등이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주가 급등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무리 빨라도 4월 28일부터 혹은 5월 초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구간을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돼? 저점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얘기하죠. 이 주에 뭐야? 저점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라. 왜? 4월 28일부터 주가가 상승 가서 5월 달에 고점을 찍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코나이 봐봐요. 언제부터 주가 급등합니까? 딱 여기 4월 28일 여기 5월 급등. 한마디로 이 주가가 빠질 때 매수하라고 했던 부분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꿈비 역시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추가 매수 타점 혹은 신규 매수 타점 이후에 고점에도 타점을 제가 코나이처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비가 내가 지금 물려 있어서 많이 힘들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점과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왔을 때 고점에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꿈비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러한 대응들을 꼭 다 받으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구독을 했다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이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제가 꿈비 같은 경우는 뭐야? 제2의 코너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5248로 꿈비라고 문자를 주셔서 그러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 꿈비가 그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전환사채 관련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꿈비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15,000원대 혹은 2만원대 혹은 14,000원대 이렇게 고점 구간에 있어. 그쵸? 그럴 경우에 전환사채 물량이 나와. 이거 뭐야? 주가 급락이 나와요. 근데 지금 꿈비는 뭐예요? 이미 주가가 뭡니까? 바닥을 친 상태예요. 전환사채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야? 이 역시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꿈비 같은 경우 지금 딱 까고 얘기를 해볼게요. 꿈비의 이 전환사채 그죠?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어요? 103만 주였어요. 청귤제가 언제였어요?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쵸? 이거 하나를 제가 예시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월 17일은 언제예요? 여기죠? 그쵸? 그러면 4월 17일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구일자가 됐어. 이거 분명히 장 끝나고 나왔을 거야. 그쵸? 장 끝나고 나왔을 건데 한번 볼게요. 진짜 장 끝나고 나왔는지. 자, 4월 17일 몇 시에요 이거? 17시 6분. 뭐야? 장 끝나고 나온 거야. 그럼 얘가 장 끝나고 나왔어. 그럼 이렇게 이런 걸 아는 새끼들은 뭡니까? 미리 매도 물량을 때렸을 거야. 그리고 이게 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뭐야? 다음날에 100만 주 물량이 나온대. 그럼 뭐야? 4월 18일 날 하가를 갔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4월 18일 날 종가가 몇 프로 상승했어요? 오히려 1%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주가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상태이기 때문인 거야. 이게 이 꼭대기, 이러한 꼭대기에서 나왔으면 이건 주가는 급락이 났겠지만 이미 빠진 상태에서 이런 공시가 났기 때문에 뭐야? 상대적인 타격이 덜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이 100만 주가 언제 상장이 됩니까? 5월 9일날 상장이 돼요. 근데 우리가 5월 9일날 그럼 103만 주가 나와야 돼? 하가가 되잖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5월 9일날 주가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2%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음날 어때요? 플러스 11% 급등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상장되고 나서 다음날 올려서 팔았다는 거야. 왜? 이 103만 주의 물량을 얘네들이 뭡니까? 주가를 내리면서는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왜? 103만 주의 물량을 누가 받냐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해.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팔아야 돼. 매수 호가 잔량이 있어야 얘네들이 매도가 체결될 거 아니야. 못 판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항상 이렇게 큰 물량들은 뭐야? 주가를 띄워서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은 물량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남은 물량들이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뭐 이제 5월 28일 첫 상장일, 5월 28일 상장일, 3만 주, 3만 주, 2만 주, 3만 주, 짜투리 물량을 빼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5월 28일 날 그나마 35만 주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다음 주야. 5월 28일 다음 주잖아. 그럼 얘들 물량 뭐야? 한마디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주고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28일이든 30일이든.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평당가가 지금 7,944원이에요. 그럼 이러한 자리에서 주가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단식 하락이 더 나와. 그럼 뭐야? 8,000원이죠. 그럼 얘네 뭐야? 본전을 팔겠다는 거야? 누가 전화사를 본전을 팔아? 수익을 보고 팔지. 그렇기 때문에 뭐야? 오히려 다음 주는 뭡니까? 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 다음 주든 혹은 6월 초든 일단 우리가 주봉을 한번 봅시다. 주봉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화요일이죠. 그쵸?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거래량이 이번 주에 역대 최저가 찍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만약에 이번 주에 최저로 찍힌다. 그렇죠? 다음 주에 이번 주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동반이 돼. 그럼 뭐야?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를 하기보다는 기다려보고 일단 가장 빠르게 다음 주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그러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이러한 구간에서 무턱대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얘가 기본적으로 저항 매물 때 굉장히 강했던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가 사실상 강하게 지지가 됐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죠? 이러한 구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쵸?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돌파하니까 급등이 나오고, 그쵸? 돌파하고 내려오는 자리, 뭐야?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탈이 됐어.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기다려야 돼. 어떤 부분? 그쵸? 주가가 이 다음으로 이 저항 매물대가 강했던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그쵸? 이 맞고 떨어지는 구간. 요거는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요러한 구간. 그쵸? 근데 중요한 게 요러한 구간들이 지금 어때요? 말 그대로 얘가 주가, 상한가가 들어온 이 시가의 자리. 한마디로 뭐야? 돈이 투입됐던 최초의 자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러한 구간이 지지가 된다. 이거는 뭐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 얼마입니까 지금? 8,840원부터 얼마예요? 8,160원이에요. 60원. 그렇죠. 이러한 자리가 우리가 이제 1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돼야 될 자리이고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자리가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죠. 매수를 노려볼 자리야. 근데 저항 매물대 여기가 강하다고 했죠. 이러한 구간을 목표가로 가져가면 돼요? 안 되죠. 왜? 이 구간은 그냥 뭐야? 돌파가 될 구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구간으로 가져가야 됩니까? 1차 목표가 가져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 12,000원 이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가져가야 되는 자리야. 이러한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우리가 14,000원 구간까지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구간들이 빠르면 언제 결정이 돼요? 우리가 매수를 줄 수 있는 자리는 빠르면 뭡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서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이 될 거고, 그쵸? 빠르면은 이번 주 정도에 저점을 찍고, 다음 주 정도에 기술적 반등이 여기 최소 1,800원에서 여기 11,000원 자리까지 나오고 있죠. 그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보면서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무료로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을 진행할 건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 청해자 주식TV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인데 이게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장중 서비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010-3212-5248 이쪽으로 이제 꿈비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러한 대응들 꼬다 받으시고 제가 아까 이 코나이를 증거로 보여드렸죠. 코나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매수 사인이 나간 그 당일 다음 주에 바로 주가 계급등이 나왔어요.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못했다? 내가 만약에 주가가 이러한 구간에서 물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 때려. 그럼 뭐야? 평단가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다 수익권이야. 근데 얘가 평단가가 최고 높이 물려 있어. 이러한 거 추가 매수 안 때려. 급등이 세게 나와. 그래봐야 뭐야? 본전이에요. 뭐야? 추가 수익이 되면 팔 거잖아. 근데 뭐야? 수익이 안 되니까 뭐야?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딱 그 전에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베팅을 할 자리에서는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뭐야? 가장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가장 싸게 베팅을 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급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코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이 구간에서 급등이 없이 빠질 거다. 그 구간에서 매수로 가져가자. 급등은 4월 28일부터 나올 거다. 그리고 5월 달에 정점을 찍을 거다. 정확하다는 거야. 꿈비 역시도 이러한 일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드릴 거라는 겁니다. 제2의 코나이처럼 수익
짜릿하게 탈출을 하고 싶은 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꿈비라고 이제 문자를 주셔서 꿈비에 관련된 대응들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1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개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쵸?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